네, 저희 2025학년도 대비, 임용고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가 임용에서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하수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행히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추웠죠. 네, 날씨가 많이 추우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다행히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보통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빠른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학원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네, 다음 주가 발표지만 조금 앞서서 저희가 설명회를 엽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빨리 좀 방향을 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릴 이야기들은요. 우선 저희 하수의 유아 임용이 연간 어떠한 일정들로 진행이 되는지와 그리고 저희 교재만의 조금 특수한 저희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합격생들이 저희 교재와 저희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을 좀 이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강사와 그리고 수강생이 소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또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길면 대략 제가 늘 해마다 찍어보면 좀 길면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아주 빠르게 할 얘기만 좀 짧게 하고 가면 한 40분 정도, 그 정도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루하실지라도 좀 집중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임용고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시작하면 모두가 다 지치고 대략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건지는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설명회를 들으시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저희들의 캐릭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유아임용고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좀 더 새롭게 이 공부를 선생님들 임용고시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방향을 다르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캐릭터들마다 좀 상징하는 성격들을 좀 담아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꽃걸음 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유아 임용고시와 관련된 이 연구들만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꽃걸음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꽃 같은 청춘들이기 때문에 이제 꽃 피울 수 있게 걸음이 되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꽃걸음이라는 교육연구소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원래 처음 여기 유아임용고시에 들어올 때 이름이 꽃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다 꽃걸음 유아임용 이렇게 해서 좀 촌스럽죠. 그래서 첫 설명회 때 여기 동백꽃을 하나 꽂고 올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학원에서 만류를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꽃걸음이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이런 캐릭터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이시는 아이가 걸음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아이예요. 덩치가 좀 있지만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름이고 그다음 튤립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아이가 해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때에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께서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걸음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1, 2, 3, 4, 5월까지는 같이 저희를 견인하는 나름의 캐릭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마다 그리고 자료마다 이 걸음이라는 아이를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오름이라는 아이는 걸음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났을 때 성적을 좀 올려드리는 그런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름이고요. 해내미는 오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합격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그리고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나름의 상징이 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들은 다 부여가 되어 있는 캐릭터들이지만 사용은 1월부터 다 함께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요로 그들이 맡고 있는 이제 역할들이 그러한 역할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 걸음이 오름이 해냄이 그리고 꽃걸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캐릭터인 제가 있으면 저희는 교재에도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어떠한 네임들이 붙냐면 노트라는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핫쌤 하면 전략 노트라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구조화 노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론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는 5개월에 달하는 공부를 하는 동안 이 공부가 사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줄기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보았을 때 만약에 사상가 중에서도 로크라는 사람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하는 그의 교육관과 그리고 그가 교육 이론 안에서 교육 사상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교육의 요소들이라던가 그리고 그가 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화들이 한 번에 선생님들이 쫙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이 구조화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구조화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쭉 뭔가 구조화되어 있는 맥락 있게 줄기 있게 연결된 뿌리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맥을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교재를 보실 때 구조화 노트를 펼쳐두시고서 계속적으로 예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구조화 노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 저희가 6슬라이드가 한 페이지에 담겨 있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3개의 슬라이드가 적혀 있으면서 옆에는 백지가 되어 있는 구조화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걸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그 옆에 페이지에 핵심 개념들을 조금씩 용어들을 적어 가시면서 이제 구술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으로 구술을 열심히 활용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조화 노트는 굉장히 수강생들에게서도 이제 자신의 구조화를 돕는 자료로 많이 인기를 얻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서 구조화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6슬라이드 3슬라이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나중에 교재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앞으로 가서요. 마인드맵 노트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노트는 나중에 가면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드릴 텐데 기출 분석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처음에 이제 개강론과 기출이 분석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쫙 어느 정도 내가 이 이론 내용은 알겠다 싶을 때 저희가 이제 전략 노트라는 강좌가 들어갑니다. 그때 전략 노트가 저희가 들어갈 때에 뭐가 함께 들어가게 되냐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함께 배부가 됩니다. 이것은 전범위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하나의 물꼬리를 통해서 끝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선생님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게 지도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가면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전략 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 노트 안에는요,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개강론 전공 서적들을 다 모아놓은 기본서를 가지고 5개월을 버티거든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회독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짧게 이 1월부터 적게는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5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기본적인 가장 이 베이스로 본다라고 보면 1월부터 11월은
진짜 막바지 힘을 내는 거라 10월까지를 저희가 본다라고 보았을 때 기본서를 회독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안에 세부적인 설명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빠르게 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이 단권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개념화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르지 못한 채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견고해졌을 때 그건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은 컴퓨터로 쳤든 손으로 썼든 그건 다 어디로 간다? 컴퓨터에서는 휴지통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재활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왜 그때 그걸 만드느라 시간을 썼지? 차라리 기본서를 더 볼 걸. 그 후회를 모두가 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서브노트예요. 단권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전략 노트였어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얇게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그러고 나서는 기출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졸립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면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갈까? 그러다가 하루가 반나절이 훅훅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이제 전략 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수화 그리고 교육학과, 교육학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개론에서만 활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넣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임용에서 가장 이제 유아임용 저희가 첫 시작이 열린 그 시대부터 저희가 꼭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가 전략 노트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 저희가 해설을 혹시 보셨을까요?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보셨던 분 있나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설을 할 때 전략 노트로 100% 해설을 다 한 이유가 전략 노트에는 기출이 다 들어가 있었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기출에서 활용이 됐던 지문의 내용이라고 늘 강조를 드렸어요. 결국에는 올해 시험 문제만 하더라도 그대로 복기해서 나온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DM으로 보내셨을 때 다 소름. 그러니까 전략 노트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떠먹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저에게 DM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전략 노트에는 봐야 하는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기출에서 답만 넣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문까지 봐야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지문에서 개념처럼 들어간 건 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봐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봐야 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너무 두껍다라는 말을 노이로제처럼 듣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은 줄여볼 거예요. 조금 줄여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이번에 기본서에 들어갈 것들은 좀 채우고요. 그래서 전략 노트로 딱 볼 것들을 좀 정비를 해서 또 조금 아마 줄여볼 겁니다. 사실은 이 짓이라고 할게요. 이 짓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교재를 100% 다 개정하고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새롭게 다 만드는 강사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론을 배울 때 소진이라는 내용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소진과 신체적 소진이 굉장히 많은 강사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롭게 바뀌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전략 노트를 또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배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좀 더 반영해야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더 정비를 해서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 노트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전략 노트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빈칸 노트입니다. 요것도 선생님들이 그냥 뚫기만 하는 걸 왜 또 줘? 그럴 수 있어요. 뚫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냥 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막
복사 붙이기, 가로 붙이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나중에 정말 이러고 돌아다닐 정도로 여기가 잘 안 굽혀져요. 그 정도로 이 빈칸 노트라는 게 뭐냐면 그냥 빈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을 뚫어드리기 때문에 전략 노트를 완벽하게 회독하고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노트입니다. 노트 형제 중에 엄청 중요한 형제가 있어도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서술 노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기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기출 공부를 선생님들이 하시고 나면 그것과 관련한 서술 문제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서술 문제를 답해 보실 수 있게끔 드리고 원래는 답을 안 드렸어요. 불친절할수록 수강생들은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답을 안 드렸는데 답을 안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또 이 불만들이 너무 많아지시더라고요. 저는 불친절하면서도 또 친절합니다. 네, 그래서 또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면 그걸 또 그냥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서술노트 답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리지는 좀 않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어느 정도 스스로 해보시게끔 도와드리다가 답안은 드릴 거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 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시리즈들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뇌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냥 회독을 얌전하게 회독하게 안 하는 겁니다. 계속 회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리면서 거리들을 드리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1월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공부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볼게요. 하나의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점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이해 위주로 하다가 어떻게 콤팩트하게 자꾸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5월은 개론 강론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대학에서 배워오셨던 것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테지만 그때 배웠던 공부들의 깊이와 지금 임용고시에서 다루는 공부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때에는 사실 교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론가라던가 내용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임용고시의 공부의 양은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뭐 동문사 무슨 뭐 어떤 양서원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 만들어낸 각 과목들마다의 책들에서 흩뿌려져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또 개념들은 또 조금씩 상이해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아야만 하는 범위입니다. 정말 치사한 게 시험 범위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정말 치사한 게 그러면 거기에서 다룬 것만 시험 문제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뭔가 저희가 이 누리과정에서 뭐 신체 운동 건강부터 시작해서 5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이 시험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바빠야 돼요. 책을 어떻게든 더 사서 보고 좀 더 트렌드를 좀 읽어내면서 이 교수님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걸 좀 건드릴까를 계속 꿰뚫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뭐 어떤 강사가 이 문제를 이 내용을 가르쳤다더라 아니더라 하는 게 꼭 하나씩은 나오죠.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의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불안도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합격의 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기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제일 힘을 실어서 공부해야 하는 건 기출과 관련된 이론이고 기출에 수반돼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90점까지는 당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양적인 어떤 내용들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서 3점, 2점 요렇게까지가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10점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의 점수가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해야 할 공부를 한다면 90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커트라인이 높아져도 이 90점대를 높여서까지 사실은 커트라인이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선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모든 시간을 제대로 실천해서 시험의 공부를 아주 내실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늘 80, 아주 낮을 때도 있었지만 보통 저희가 80점대 후반 그 정도를 전반 후반대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알아야 해요. 왜 그걸 알아야 하는 거냐면 그래야 공부의 방향이 잡힙니다. 기본에서는 다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전략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것들을 내가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전략 노트를 통해서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줄어들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걸러져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 위주로 가는 우선 이 개강론 강의가 너무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함께 기출 분석이 들어가요. 복습을 하듯이 기출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수렴이 되고 모두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전략 노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이 끝난 시점에서 전략 노트로 3회독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략 노트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전체를 계속 회독하면서 전략 노트의 전 범위를 강의로 들으면서 또 1회독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또 1회독을 하고 빈칸 노트로 또 1회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풀이가 되기 전에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기 전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5회독 이상은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만 간다면 모든 것의 전제는 뭐죠? 실천입니다. 모두가 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사가 왜 다 계획을 안 해주느냐고 해요. 강사가 계획을 안 줘서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돼요. 강의를 따라가면서 그 강의 일정이 버겁더라도 한 번도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미루지 않고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예습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습을 하기 싫으면 강의를 들을 때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인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으로 다행히도 직강을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의 1회독을 제대로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이 자연스럽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강에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버티면 문제풀이 전까지 5회독이 될 거고요. 문제풀이는 전 범위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노트에서 봤던 내용들은 거의가 다 문제로 선생님들이 다루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풀이의 성격과 모의고사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팔이 아파서 좀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한 줄로 줄을 세워보면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쭉 선생님들이 정말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월부터 제대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걸음이반 1스텝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일명 저희가 개론이라고 불리우는 교과들입니다. 발달이 항상 1주차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고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 발달을 따라오는 걸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발달은 너무나 중요한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달 이론에 담아 놓은 내용들은 사실 뒤에서 나중에 모두가 다 활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발달에 좀 설명들을 좀 덧붙이고 내용들을 좀 넣다 보니까 좀 두꺼워졌지만 그 발달을 선생님들에게 왜 그렇게 두껍게라도 제공을 하려고 했느냐면 친절한 책이 되고 싶었거든요. 뒤에 가서 선생님 그런데 삐아제 동화가 뭐고요? 조절이 뭐고요? 그 평형이랑 평형화가 똑같은 말 같은데 그게 뭐죠? 그리고 왜 놀이가 왜 동화고 왜 구성놀이는 왜 조제 지금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이게 뭔가 어렴풋하게 저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발달에서 탄탄하게 내용을 다지고 가지 않으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그 난관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을 1주 반 정도로 설정을 해둔 거예요. 조금 길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을 충분히 1주 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사상은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출제진들도 사상에 아주 많은 애정이 없어요. 애정은 없는데 작년에 안 냈으면 올해 그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핑퐁 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 만약에 저희가 사상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에 이제 다음 해에 좀 큰 덩어리로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은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을 단답형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술은 대신에 기출문제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서술형 답안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기출만 잘 분석하고 기출에서 다루었던 개념만 사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 사상에서 시험 문제의 이 점수가 깎이는 경우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이인데요. 놀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금 현 유아교육 과정이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유아 중심이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인데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안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개입을 하나하나 다 하는 데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관찰자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 관찰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교사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할 때 교사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사실은 나왔던 거예요. 그러한 교사의 개입부터 유아들의 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여러 이론가들이 말하고 있는 놀이 이론들이 굉장히 사실 또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놀이 쪽에서 한 번도 문제가 이렇게 빗나가서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참 감사하게도 놀이는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공부가 놀이는 좀 재밌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교사론이에요. 좀 핑퐁식이 좀 많죠. 교사론이 내용이 좀 많은 이유가 2차에서도 여기 안에 담겨있는 교사론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요, 1차에서도 교사론에서 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논술에서도 좀 심도 있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이 교사론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직 논술이라는 것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요 안에 많이 숨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론은 선생님들이 사실 공부를 제일 싫어하는 교과입니다. 개론 중에서. 외울 것들도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공부를 해 놓으면 훨씬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하실 때에도 수월하고요. 이후 2차를 준비하실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함께 이 교사론 열심히 좀 공부해서 갑시다. 그 다음에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도 사실 빗나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내용이 거의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범주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은 제가 적중을 잘 시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모 교육 관련 이번엔 뭐 스트로크라던가 세부적으로 나올 내용들, 그리고 작년의 내용 같은 경우들도 제가 이번에는 여기 적중 자료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재 개정을 하느라 적중 자료를 만드는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입증해가지고서 하느니 지금 개정 교재를 만드는데 더 힘을 들이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좀 접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해져 있는 내용만 공부하면 돼서 좀 재밌어요. 좀 재미있고 하지만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올해 저랑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굉장히 쉽고 재밌는 거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뭐 번이라던가 여러 좀 어려운 학자들이 있어요. 부모 교육 관련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수년간 부모 교육 이론가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 뭐 이전에 강의를 했던 그런 강연을 했던 내용들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도 제가 좀 녹여서 교사론과 부모 교육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강의가 이어질 수 있고요. 아동복지 장애통합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주 차에 우선 함께 넣어는 두었습니다. 한 주 차에 넣어는 두었는데 왜냐하면 아동복지라는 것도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장애통합은 저희가 사실 드리는 내용은 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험 문제로 간간히 나왔던 게 장애통합에서 다루는 교수학습이 저희 일반 유아들에게도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맥락은 같거든요. 맥락은 같기 때문에 안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통합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 교수학습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교수학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상가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가볍게 선생님들과 다룰 거예요. 프로그램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프로그램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사상으로 들어가면 이건 시험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파트로 넣으면 출제가 굉장히 빈도가 낮은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사를 할 때 열심히 배워두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쉽게 선생님들 답안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평가와 총론이라는 건, 네, 평가는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 자랑 같은데, 평가는 왜냐하면 확신의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것이 정해져 있고요.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똑 하고 떨어지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아마 제가 좀 더 선생님들에게 확신 있는 내용들로 좀 더 콤팩트하게 이해가 되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가와 총론이 진행이 되는데 총론은 아마 내년에는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개정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 책이 또 개정이 돼서 저희가 개론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개정했지만 내년은 또 개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총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가볍게 선생님들과 좀 볼 거고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운영이 사실 또 굉장히 방대합니다. 운영을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했던 교과들 중에 하나라고 보통 맨 처음에 오실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좀 쉽게 잘 풀어가야죠. 네, 선생님들이 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9주차 만에 걸음 2판 1스텝, 1스텝이 개론이 끝나는데 내용 어때요? 엄청 많죠. 그래서 좀 숨이 가쁩니다. 좀 숨가쁘게 사실은 진행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걸음 2반 저희가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에는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옆에 교과들이 보이시나요? 교과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신체 운동 건강의 신체,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안전이죠. 네, 안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전공을 공부하실 때 이제 배웠던 이제 내용들인데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교과들은 전공에서 배웠던 사실 교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거의 다 보셔야 돼요.
거의 다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표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의사소통인데 선생님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의사고통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교육과 아동문학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는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어에 대한 이 어려움은 사실 늘 어려운 거니까 이걸 따로 영어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항상 보면 수능을 볼 때도 보면 국어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된 것이고 우리말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입이 트이고 말이 트이는지를 배우는 건데 요게 참 용어들도 어렵고요. 이론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런 행동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학 파트가 굉장히 요즘 최근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할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요 지금 세 가지 과정은 다 3주씩 진행이 됩니다. 공부할 내용이 꽤 많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회관계는 사회분통이라고 불립니다. 네, 왜냐하면 외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외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쫙 연계된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자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흩뿌려지듯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그것들도 외워야 되는 단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회분통이라고 좀 부르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사회교육이다 보니까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녹여져서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경험이라는 건 미술 교육과 음악 교육이에요. 근데 미술 교육과 음악 교육은 선생님들이 사실 어렵다, 뭐 쉽다, 좋다 이거를 떠나서 내용이 그래도 감사한 게요.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행히 고마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배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자연 탐구가 수학교육, 과학교육인데 요게 조금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요 녀석이 좀 난해하게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가시는 분들이 보통 제 연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나 뭐 조금 저희 선배 이제 이런 분들이 후배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지금 출제진들로 들어가고 계신데 저희가 거의 논문으로 썼던 것들이 구성주의와 관련한 과학, 실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할 때 구성주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사실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험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는데 조작 변인, 뭐 통제 변인, 그러니까 이 용어들 자체가 개념에 답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뭐 조작 변인을 물었다, 아니면 통제 변인을 물었다, 변인 통제를 물었다에 따라서 변인 통제일 경우에 답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통제 변인이었을 때 답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서 개념의 차이를 선생님들이 5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도와드릴 거고 수학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이 수학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덧셈하는 거, 뭔가 뭉쳐서 뭔가 세던 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2주차로 좀 진행이 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강론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저는 강론 강의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그대로 선하게 선생님들이 막 떠올려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막 짱구 흉내처럼 애들 막 성대모사를 막 해가면서 선생님들에게 예시를 들어드리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이해하시면서 강론 강의도 저희가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요때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 노트예요. 요 구조화 노트는 선생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배부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확인 문제가 필요하죠. 선생님들이 개론, 강론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고 싶으실 거기 때문에 확인 문제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의 경우에는 지금 1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4개년으로 올해는 진행을 할 겁니다. 14개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렇게 왜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출 문제들을 뭐 13개년, 14개년을 모아봤자 발달 파트, 노래 파트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주 차에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1, 2월 달에 개론을 진행하죠. 그러면 이미 개론을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 기출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좀 보다 보면 저희가 요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우리가 강론 강의는 언제까지예요? 5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인강 선생님들은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좀 미루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초수가 아니라 나는 공부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한 번에 들으시면 되고요. 이 내가 공부가 지금 초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선 진도에 맞게끔 기출 분석을 따라가시면 돼요. 복습 자료처럼.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진도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습 동영상이라고 해서 직강 선생님들은 따로 강의를 조금 미루어서 들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지는 나가게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기출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연관된 서술 노트 문제를 여기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서술 노트와 관련한 답안을 쓰실 수 있는 그 문제지와 답안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술하실 수 있는 그 빈칸 여백지가 있는 걸 따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서술 노트 안에 답을 한번 서술해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드리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저희는요, 유닛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진도가요. 그래서 그 유닛에 맞는 출제된 문제들이 연도 순으로 표시가 되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로 가서 보시면 요렇게 강의용 내비게이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요것을 선생님들에게 강의 중에 띄워드릴 거예요. 요것은 최대한 불친절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보고 이것까지 다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고집해서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면 이걸 메모하시라고요. 이걸 쓰셔야 해요. 선생님들이 계속 눈으로만 보겠다 하시는데 결국은 손, 발이 고생해야, 이걸 노작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네, 손이 고생해야만 머리가 회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출 분석은 내가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기출에 공을 들이셔야 되고 이 내용들을 그냥 받아서 읽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더 추가해서 작성해 가면서 나만의 기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따라 적어 보실 수 있게 이 내용은 띄워 드릴 거예요. 띄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희미하게 해서 안 보인다,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밴드든,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인증하는 한에서 뭔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우는 용도로 지금 배부가 되었던 요 정도를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걸 들으면 또 캡처해가지고서 또 뽑으시겠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제 손으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면요. 요게 서술 노트 선생님들께 답안으로 써보실 수 있게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것만 또 갖고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서 구술 스터디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안도 나중에는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전에 열심히, 전략 노트 전에 열심히 좀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 노트입니다. 전략 노트는 저희가 1월부터 5월, 그리고 기출 분석도 했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8주 만에 전 범위를 보고 간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강의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도 배부가 되는 겁니다.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드리기 때문에 프린트에 대한 압박이 조금 적을 수 있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이 전략 노트는 강의를 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보강을 하고 더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재로는 절대 저희가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표지도 만들고요. 굉장히 예쁘게 묶어서 자기만의
네, 단거나 노트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뽐내시기도 하세요. 막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선생님들이 자기가 만든 이 노트를 뭐 자랑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마인드맵을 드릴 거예요. 마인드맵도 드릴 거고요.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유아체육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죠. 내용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한 번에 한눈에 선생님들이 따라가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줄여볼까요? 예, 요렇게 한 페이지로 이제 크게 선생님들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드리니까 요것은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부 시작할 때 요걸로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전 범위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마인드맵으로 제가 이 대학에 설명회도 이게 요청이 와서 자주 가는데 제가 대학 때 학부 시절에 가장 사실 학점을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4학년 때 이 마인드맵으로 저는 올 A뿔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자료이고요. 그래서 요거 따로 혼자 만드시지 말라고 요거를 원래 혼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실패하느라 시간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맵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전 범위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략 노트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로 된 것은 무조건 선생님들이 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출에서 나온 지문이나 혹은 답안을 넣어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떤 개념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먼저 선택하셔야 될까요? 기출에서 언급한 내용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략 노트에서는 개념으로 몇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내 입에 더 잘 맞는 거, 내 머릿속에 더 잘 개념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전략 노트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삼색펜과 삼색 형광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저희가 한 3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꼭 이 개념을 요걸로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줄을 그어 두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꼭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은 뭘로 형광펜으로 단어에만 색칠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단계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판으로 찍듯이 한 장을 한눈에 보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전략 노트를 회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빈칸 노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송두리째 비워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니야 이게 빈칸 노트가 이거 소개이고요. 죄송해요. 빈칸 노트가 네, 요렇게 뚫어져서 가는 겁니다. 요렇게 뚫어져서 가서 선생님들이 여기를 채워 가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쓰느냐? 그게 아니겠죠. 뭘 쓰면? 기화펜을 쓰면 선생님께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칸 노트에서 선생님께서 답안으로 내가 잘 작성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신호등 스티커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예 안 써지는 건 빨간 스티커 아주 조그마한 거 다이소에 가면 팔아요. 아주 싸요.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어렴풋하게 일어나서 정확하게는 못 적었으면 그거를 빨간 거를 띄고 노란 걸로 그리고 완전하게 암기가 잘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초록으로 왜 초록으로 마지막에 두느냐면 안 외워졌던 걸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떼는 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을 다 하시고 나면 초록색이 이제 없어도 되겠다 할 때는 그걸 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봐야 하는 건 결국 스티커로 남아있는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건 빈칸 노트에 붙이시지 말고요. 어디에 붙이시면 되냐? 전략 노트에 붙이시면 됩니다. 빈칸 노트를 따라가시면서 못했던 것들을 전략 노트에 붙여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아까 있었던 내용들은요, 전략 노트를 좀 소개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소 제목들이고, 뭐 참고 내용들이고, 기출되었던 연도 표시는 가장 위에 있고, 제일 위에는 저희 교재의 유닛 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순서로 가야만 구조화가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 노트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함께 진행을 하셔서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우리의 지식을 화석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저희가 전략 노트에서 나왔던 어떤 모든 전범위의 내용들을 한 문제씩은 다 건드려 보게끔 문제를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을 다 다루어 보도록 하기 때문에 소문한 개수들로만 하더라도 뭐 한 영역당 거의 뭐 150문제 이렇게 막 저희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때 서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팔이 아파요. 거의 저희가 서술 문제가 거의 다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풀이 때도 이유를 쓰시오. 저희는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것이 문제 풀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판단한 근거를 쓰시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모의고사 문제에서 단답형 문제를 낼 때 다 이유를 쓰셨더라고요. 왜? 학생이 분명히 곱게 우리에게 단답을 쓰라고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유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유를 쓰라고 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저희는 이유를 쓰라는 것과 판단한 근거를 쓰라고 했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굉장히 먼저 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유를 쓰라고 했던 것에 대해 사실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걸 연습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저희가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모의고사 6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는요, 저희가 빨리 그냥 시작을 하려고 우선 7일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 한 주가 저희가 우선은 추석이 없었어도 원래는 한 주를 제가 자기 주도 학습 주간이라고 해서 항상 모의고사 때는 2주차, 매월 시작하는 2주차쯤은 여러분들이 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오답 노트라던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다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한 주는 저희가 쉬거든요. 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기주도 학습 주간으로 두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때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요때가 자기주도 학습 주간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 10월 19일 요쯤을 자기주도 학습 주간 한 번으로 더 둡니다. 그래야 10월 마지막 주까지 선생님들이 끝까지 연습을 하다가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와 함께 이렇게 제공이 되는 시험이고 직강으로 시험을 보러 오시면 시험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직강으로 시험을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예약 부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약 부스라고 할 건 없고 칠판에 그냥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제 한 번씩 좀 심도 있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겨두시면 제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 분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설정을 해서 공부의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문제지, 답지를 좀 보면서 어떻게 지금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러한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라도 또 오셔서 시험을 치르고 또 그러한 상담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건 제가 미리 좀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과정이 저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과정을 진행하시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 뭐 15일의 기적, 무슨 기적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게 이게 전략 노트를 그래도 끝까지 선생님들 강의를 듣고 그 자료를 갖고만 있다면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심정으로 그 전략 노트를 15일의 기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이 어렵죠.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합격자들을 보시면요. 정말 아주 많은 전국의 다양한 대학 학부 출신들 많아요. 그건 뭐다? 이게 지금 물론 머리가 좋다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은 공부의 방법을 미리 검증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짧은 시간이 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합격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수능을 공부를 해서 뭐 고득점을 맞았거나 아니면 행정고시든 뭐 이런 고시 시험을 봐서 패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자꾸 잊어먹어요. 어떻게 기억해요? 계속 보는데요. 계속 어떻게, 그냥 계속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사람은 다 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억의 정보, 이 기억 저장의 한계가 있죠.
제한적인 기억 용량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집어넣고 잊을 때가 되면 다시 집어넣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실천하느냐가 합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그냥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하세요. 감정을 쏟고 방법을 쫓고 좀 더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그걸 고민하다가 놓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임용고시 공부와 이 공무원 시험들의 공부는 결국은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성실도 있게 내가 계획한 걸 다 실천하느냐. 계획은 누구나 해요. 실천은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격이라는 정말 이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싶으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이 바로 다음 카페와 그리고 유튜브로는 제가 간간히 꼭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촬영을 해서 하고요. 아니면 보통 뭐 강의를 다시 찍어서 뭔가를 더 올리거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강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로 예전에 뭔가를 찍어서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듣는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좀 인강 선생님들 특히 많이 저희가 자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인강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선생님들께 저희가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그러니까 무물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하지만 미리 좀 어떠한 질문들이 있으신지를 미리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모은 다음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성껏 답을 하거나 또 혹은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저희 카페를 수강생 인증을 통해서 카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강생 톡톡이라는 곳에 질문을 올리고 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건 원래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강생들 간의 질문과 답을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 연구진들과 제가 선생님들의 답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가고 있다라고 하거나 어느 누구도 답을 달 수 없을 만큼 좀 어려운 질문이다. 일 경우에는 제가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답만 하고 있으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잡고 있는데도 이 답을 선생님들에게 뭔가 그래도 왜냐하면 어떤 공신력 있는 답을 뭔가 정갈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또 연구를 해서 답안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쉽게 물론 답을 드릴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정성을 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강의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너무 쏟다 보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등판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들이 등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정말 좋았던 것이 이게 수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지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요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답안을 이렇게 뭔가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를 꼭 남겨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과 노력이거든요. 우리는 현장에 이제 아주 고운 품성과 인성을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다 우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친절한 카페예요.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친절하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네, 임용 부스팅이라고 있어요. 핫쌤 임용 부스팅은 뭐냐면 매일매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던 것을 인증하는 게시판입니다. 요걸 하시면 2달에 한 번씩 제가 한 거의 11,000원에 해당하는 스타벅스 커피와 그리고 아주 달콤한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대장 5분을 중복할 수 있어요. 다음 번에도 또 열심히 하면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5분을 매번 선정을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뒤로 가시면 요렇게 선생님 선물 코드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또 저희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벌써 저희가 꽤 많은 인증글들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들께서 공부한 것들을 인증하시면서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된다? 성지글이 될 수 있다. 합격, 성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얼굴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얼굴이 있죠.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서 녹화가 무사히 되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했던 걸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실수로 녹화했던 것들을 저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못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이 QR코드로 연결해서 가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상세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라이브로 한 번은 또 열긴 할 거거든요. 올해 말이나 아니면 신년 초에 한번 열긴 할 건데요. 그때 저희가 함께 또 선생님들과는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저희가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부끄러우니까 안 할게요. 제가 제 입으로 뭐를 자랑하는 것 같고 웃기잖아요. 근데 요것들 뒤에 가시면, 그래서 올해 이게 DM으로도 가장 마지막 쭉쭉쭉 한번 가볼까요? 그냥 쭉쭉 밀어주세요. 위로 밀어주세요. 네, 쭉쭉쭉 요렇게 합격 수기들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저희가 올해 선생님들께서 또 간단하게 몇 분 정도만 제가 받았던 DM을 좀 넣어드렸거든요. 이것도 부끄러우니까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페이지. 네, 네. 네, 이렇게 우선은 지금까지가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까지가 제가 주 골자로 이제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는데, 저는 유아임용고시가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이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그럼 저희가 임용고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5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학부생들 중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2025년 2월인에 취득 예정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유치원 교사 지금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이 시험은 공립유치원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 거저 한 번 얻게 된 선택이라고요. 번외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번외편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건가요? 망하지 않았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졌다. 그건 내 인생의 번외편으로 내가 하나를 더 선택해서 한번 해본 경험인데, 이게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했다, 망했다를 규정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선택한 한 번의 선택을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용시험 전형이 보통 저희가 선생님들이 3교시로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교직 논술 수업이 시험이 60분간 진행이 되는 것이고, 큰 지문 하나를 주고 소문항이 3개 혹은 4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 길게 쓰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죠. 네, 논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직 논술은 길게 늘여 쓰는 주관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논술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학원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교직 논술 특강은 녹화를 해서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글을 잘 쓰는 법은 단기간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교직 논술 강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기준으로는 돈을 받고서 이걸 뭔가를 하기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5개년에 해당하는 어떤 기출에 해당하는 자료와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강 자료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방향을 잡아 가시되 요건 틀이 있어요. 서론과 결론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요건이 있거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체계를 갖추었느냐 하는 체계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틀을 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 뭔지를 특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본론은 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 본론을 서술하시는 방식이 소문항 1을 쓰고 이것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답안 쓰듯이 쓰는 것도 저희가 채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늘여 쓰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번 답 다 하고 나면 2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답을 길게 늘여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논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길게 쓰는 것들을 합쳐 놓으니까 뭔가 많아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고 서론과 결론을 뭔가 맥락 있게 쓰려고 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서론과 결론을 지문과 연결시켜서 낸 소문항 1, 2, 3, 4들에서 나오는 단어들만 잘 엮어서 서론과 결론을 쓰더라도 그건 채점이 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아주 멋들어지게 썼느냐가 채점의 기준이 아니에요. 있냐 없냐예요. 서론을 쓰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느냐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건 여기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간혹 굉장히 뭔가 맥락이 아주 통일적이지 아주 응집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저 답들이 순전하게 연결돼서는 가요. 그러면 그분은 고득점이 나와요. 글을 잘 썼지만 원하는 답을 안 쓴 사람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보듯이 대학 수능 시험 후 보는 그 대학 논술과는 대입 논술과는 달라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 점수를 그래도 저희가 보면 초수이시더라도 기본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18점 소수 때까지도 받으시고 19점도 넘기세요. 제가 지도했었던 첫 해 때 우리가 공부했어도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크게 잘 본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19점을 넘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내가 겁먹고 덤비느냐, 내가 자신하고 덤비느냐 이 마음가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겁을 먹으면 안 한다고요. 자꾸 미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아주 옛날 것부터 꺼내셔서 그것들에 관련된 답들을 기본서에서 찾아가시면서 우리 지금 답안 서술 방식으로 써보세요. 그것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던 1차 말씀드렸던 개론, 강론 그리고 전략 노트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진행이 되죠. 2차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하면 1차 합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올인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가장 좋은 스케줄은 1차 시험을 끝나고 났을 때 답 맞추느라 일주일 보내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뚜껑 덮어놓고 열지 말고 덮어놓고 2차를 바로 공부를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을
10개월로 두면 안 돼. 11월까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다 풀려버리거든요. 시험을 끝내는 기간은 언제다? 우선은 1차 합격 발표일까지가 여러분들이 1차를 마무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너무 못 봤으면 다시 내년을 한 번 더 도전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서 꺼내서 읽어본다던가, 내가 도전한 교육청으로 가서 그 교육청 시책이 뭔지를 좀 읽어본다던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내용들을 친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좋은 게 많아요. 면접 책들이라던가, 그럼 타 강사님들 중에서도 뭐 다른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 뭐 하이패스라던가, 하이패스가 근데 올해는 신간이 안 나와요. 올해는 신간 개정이 없어서 그 옛날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서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하이패스라던가 또 혹은 뭐 사이다 면접이라던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최근 강조되는 교육의 방향의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사서 읽어보신다든가, 면접 레시피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책들이. 그러한 것들 좀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거를 12월 발표 날 때까지는 보셔야 해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좀 길면 1시간에서 좀 넘어가는 10분 정도 오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루하셨죠?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영혼을 갈아 넣고 뭐 이런 멘트들을 하는데 진정으로 갈아 넣습니다. 진정으로 갈아 넣고요. 잠을 이게 사실은 강사가 건강을 좀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염려할 시간이 나지 않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합격을 하셨을 때 기뻐해 주시고 또 만족해 주실 때 저희는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저희가 열심히, 그러니까 아주 수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완성이 됐어요. 구조화 노트, 마인드맵 노트, 서술 노트, 전략 노트, 빈칸 노트. 이 노트 시리즈들이 이제서야 완전한 완성이 되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자료들을 열심히 잘 활용하셔서 합격까지 잘 당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문각 유아임용의 하수혜였고요. 조만간 다시 또 인스타 라이브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